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입니다. 1번 풀어주시고요.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요약집 60페이지에 있어요. 60페이지 밑에 쌍건 2번에 있죠. 예. 저를 봐요.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어떻게 하죠? 예. 시끄러우니까 너희들이 직접 시행해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정해 줄게.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몇백 명이 있는데 10명이 있어도 10명까지 필요 없다. 주부 3명만 있어도 얼마나 말이 많아. 솔직한 얘기로. 그 10명만 있어도요, 내끼 어떤데, 네 건 좋고, 꼭 항상 남의 떡이 좋게 보이거든요. 말 많은데, 몇백 명 있으면은요, 그 일일이 다 얘기 들어주고, 개별 수립할 수 없어요. 너들의 시가지야. 너들의. 이런 10원짜리, 이런 10일이 하면서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라,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 토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다. 토지 소유자 등등이 2분의 1, 2분의 1,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 그죠? 말 그대로 너희들이 해줘라고 할 때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1년 이내에 자기들이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을 때 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연장 6월에 있어요. 6월. 지자체가 병행 시행할 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겠더라 그 얘기죠.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다 같이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그 문제인데 틀린 것은 뭐냐? 2번에 1번.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한다. 맞아요. 2번은 뭐냐?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여기를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2분의 1, 2분의 1. 3번은 뭐냐? 1년 이내에도, 그죠? 6월이 아니죠. 6월은 연장.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6월이 아니에요. 틀렸죠? 6월은 연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틀리게 나옵니다. 왜? 6월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하지만 1년 내다. 4번은 뭐냐? 끝에 중간에 병행시행. 제가 1, 2, 3, 4 4개를 탁 내고 보니까 지문에 한 개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5번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제가 환지 방식일 때 3분의 2, 2분의 1 아시겠죠? 3분의 2, 2분의 1 자 넘깁니다. 3번은 시행자 변경이에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사유. 요거는 여러분들 61페이지의 요약집 맨 끝에 있어요. 맨 위에. 자, 3번 있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때,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할 때에 너희들 나한테 와서 1년 이내에는 인가 신청해라. 저를 봐요. 원래는 몇 년 내에 하는 거죠? 인가 신청? 3년 내에. 그죠? 3년 내에 인가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다음날 해야 되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민간 시행자 못 믿어요. 이때까지 기다렸다 안 하면은 괜히 무용주문 내는 거니까 압박을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너 1년 이내 안 하면 너 확 바꿔버린다 그냥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연장 있어요. 6월. 1년 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연장 6월이 있다. 자, 신청 이후에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수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미착수 2년이면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1번, 2번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따라해요. 1년 6월. 자, 지금 보니까 7명이 안 했어요, 지금요. 1년 6월. 봐, 나오잖아, 벌써. 미착수 2년. 미착수 2년. 시행자 지정 취소에서 따라합니다. 지정 취소. 인가 신청했는데 인가가 나왔는데 취소. 인가 취소. 따라해요. 지정 취소.
인가취소, 부도파산. 요거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년 6월, 미착수 2년, 지정 인가취소, 부도파산 시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요거 문제입니다. 바로 3번.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닌 것. 1번이 바로 지정 취소, 2번이 미착수 2년, 3번은 부도 파산, 4번은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은 연장. 답 4번, 5번은 인가 취소죠. 이것은 뭐 우리가 공부하면 맞추는데 안 하면 틀리기 쉽겠죠. 4번,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자, 안 하겠다. 4번은 여러분이 풀어서 4번 숙제. 4번 숙제. 이건 여러분 해서 숙제. 좀 중요도 좀 낮습니다만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부터가 조합이에요, 조합. 저를 볼까요? 조합의 설립인데, 저를 볼까요? 조합은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61페이지 있어요. 저를 봐요. 그 조합은요, 최소한 7명 이상이,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 지정권자로부터의 인가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인가받아요? 여기?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며칠 내에 30일 내에 등기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인가지만 여기 성립의 요건은 등기의 등기. 아시겠죠? 요 주의하세요. 설립과 성립 요거 잘 틀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 인가받지만 딱 2가지만 인가 안 받습니다. 신고해요. 2가지. 첫 번째 뭐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합니다. 2번째, 공고 방법 변경 신고해요. 2가지 아주 단골 질문입니다. 단골 질문이에요. 특히 첫 번째, 그거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인가 신청 시 동의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저를 봐요. 중요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물론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혼용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조합이 설립된다. 그러면 시행 방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받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시행 방식은 물어보지 마세요. 100%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안 돼요. 혼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지 방식일 때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도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동의요건이 같다는 얘기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 이하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똑같아요. 국공지 포함,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하면 철회, 제외. 그리고 동의했다가 철회해도 제외. 다 똑같잖아요. 국공유지 포함. 변경되면 기존.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법 인격은 요거요. 요거 법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거. 일단 조합이 뭐냐, 방금 조합이 뭐냐. 방금까지 설명했던 얘기가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첫 번째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임원에 대해 공부하고, 세 번째는 총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뭐요? 대의원회. 이건 네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조합의 전반적 설명과 더불어 조합원이 뭐고, 임원이 뭐고, 총회, 대의원회까지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조합원. 조합은 당연히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동의요건 충족되면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동으로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61페이지에 보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 남아있죠. 그죠? 예. 면적이 많든 적든 전부 다 평등합니다. 평등한 의결권.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많을수록 2마디, 3마디가 아닙니다. 똑같아. 디귿 똑같죠. 공유는 1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구분 소유자 별로가 각각이라는 말이고, 분할돼서 증가하면 제외죠. 제외라는 말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말과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비부담을 읽어주시고요. 자, 5번에 조합의 임원은 뭐라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 다 같이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입니다. 당연히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아까 공유 5명이다. 그 중에 1명으로 압축했다. 그럼 4명 빼고 이 1명 얘가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4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요.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자, 조합장,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임원의 결격 사유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가하고 나는 항상 공통되고요. 다 금고하면 무조건 2년. 비읍, 임원된 자가 결격 사유면 그 다음날, 언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 걸로 본다. 6번 총회 대의원회. 요금 다 총회 대의원회. 총회. 자, 총회는 반드시 두는 최고 의결권. 저를 봐요. 그러면 대의원은 뭐고 임원은 뭐냐? 임원은요, 쉽게 말하면 얘는 뭐야? 집행기관. 일종의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기억납니까? 총학생회. 저도 했었거든요. 총학생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집행부. 그죠? 집행부. 바로 집행기관. 총회는 뭐예요? 얘는 의결기관. 최고 의결기관. 대의원회는 뭡니까? 저를 봐요. 대의원회니까 대행기관. 총회 할 일을 대의원에서 대신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인간이 많잖아요. 수백 명이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너무 많아. 3명도 어려운데, 그죠?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 중 10%를 뽑아가지고 대의원에서 이렇게 대신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대행기관이야. 아시겠죠? 대행기관. 딱 5개만 빼고. 이 5가지만큼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5가지만큼 무조건 총회에서만. 여기 5가지는 뭐죠? 그죠? 정관의 병정, 환지계획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병정,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 임원 헌임. 5개만큼은 대행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총회와하고 대의원회 50인 이상 끝에 나오죠? 둘 수 있다. 니은, 나. 바로 10% 이상으로 하고요. 디귿 나오죠? 대의원회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행할 수가 없다 나오죠. 거기 앞자 따사입니다. 5가지 뭐냐? 요거요.
잘 보세요. 정환은 누구냐? 축구협회의 안정환이 안정환이 해임됐다, 그죠? 안정환이 응?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안정환이 해임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한번 조합에 대해서. 자, 문제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문제만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 주고요. 5번. 도시개발조합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 설립하려면 구역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1번. 설립인가 받고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인가 받습니까? 아니죠? 얘는 신고하자. 틀렸죠? 2번.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3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가 없지요. 4번. 조합에 대해 개발법에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5번.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맞죠? 그죠? 예. 자, 6번 풀어주시고요. 넘깁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구역 안에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먼저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죠. 먼저 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동시에 총수 몇 명? 2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일단 인원수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예? 14명. 그 다음에 면적 얼마예요? 면적 얼마죠? 2만이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봐요, 여기. 그럼 2만 제곱미터를 요거를 곱하기 3분의 2 하게 되면 그래서 계산기 필요하겠죠, 그죠? 13,333 땡땡땡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요 면적 일단은 이상 돼야 돼, 그죠? 네. 그럼 먼저 면적이 가장 많은 것부터 하게 되면 2,000짜리가 몇 명이죠? 절로 봐. 그러면 6명. 6명일 때 몇 명이에요? 이제 얼마의 면적이? 10,000이죠. 그렇죠? 아직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전부 한 명당 얼마죠? 1,000. 그러니까 누구를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명, 한 명 더 추가하면 얼마 돼요? 13,000이죠? 안 되죠, 그죠? 한 명 더 8명을 하게 되면 14,000이죠? 끝 됐습니다. 그 동시요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14,000일 때 몇 명? 8명일 때. 그래서 답은 8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해설로 넣자니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다 넣자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8번. 도시개발 조합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 1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맞죠? 결의권, 의결권 같은 말입니다. 의결권, 결의권. 2번. 도시개발 구역에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도시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있죠. 자,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 2번. 도시개발 구역에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성권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 행신한다? 아니죠. 얘는 조합원에는 뭡니까? 임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임원으로 된 자가, 그죠? 임원으로 된 자가 해야 되고 마지막 줄도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야 되겠죠. 4번.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입니까? 아니죠. 하든 않든 전부 다 자동 조합원입니다.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 끝에 대의원에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예. 자, 9번, 10번 두 문제 풀어주시고요. 예. 자, 11번 조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틀렸죠. 포함한 그죠? 국공유지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 제외한 틀렸습니다. 뒤에 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은 맞아요. 답 1번. 2번 조합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한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죠. 4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니까요. 자, 12번 풀어주시고요. 13번과 14번은 아까 요거 5가지 어디서 정환계해임 요거예요. 두 개인데 자 13번 풀어볼까요? 조합의 대의원에서 총회선을 대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 5가지만 알면 되겠죠.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조합 합병 해상. 4번 실시계획은 당연히 대행할 수 있죠. 그죠? 예, 답 4번이죠. 5번 조합 임원의 선임 정환계해임 이렇게 해주시면 14번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실시계획 및 시행 방식입니다. 실시계획의 문제가 1번과 2번인데 자 1번 제가 풀어드리고 2번은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시계획에는 직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2번 실시계획에는 설자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한 등등을 첨부해라. 설자시.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요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요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시행되는 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거 아까 요거 인가받지 않는다. 그냥 않는다. 뭡니까? 10% 요거 인가받지 않습니다. 답 4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받으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책에 다 있죠. 자, 2번 풀어주시고요. 자, 3번, 4번은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문제인데, 저를 봐요. 책을 보시면,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저를 보세요. 일단, 이거 딱 이거잖아요.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럼 딱 하나. 집단적인 주선 공급. 그렇죠? 환지 방식이다. 첫 번째. 대지조서의 효용 증진. 두 번째. 공공시설 정비. 세 번째. 원래는 수용 방식이었는데 지가가 너무 높아 수용 방식 할 수가 없을 때는 환지 방식. 딱 3가지죠. 혼용은 환지와 수용을 섞어가는 것이죠. 그죠? 아예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구분치 않고 분할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3번하고 4번은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약간 문제의 형태만 다른데 자, 좀 더 좀 어려운 4번 3번 풀어주시고요.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요거는 이제 OX 문제 풀듯이 풀면 돼요. 1. 기억.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끝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요. 그때는 뭡니까? 환지 방식이죠. 틀렸죠. 디귿.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는 얘도 환지 방식이죠. 틀렸죠. 수용 방식. 그리고 리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해요. 얘가 바로 수용 방식이죠. 환지 방식 틀렸고요. 미음.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혈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적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네요?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비읍.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수용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이 있다. 혼용 방식이 있다. 수용에서 맨 끝 두 번째인 환지 방식으로, 끝에서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세 개 전부 다 공공시행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간시행자는요, 수용 방식에서 맨 끝에 혼용 방식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조합은 빼놓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들어봐요. 전부 환지 방식에서 변경되는 건 일단 없다는 거. 그죠? 없다는 거. 두 번째,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행 방식으로 변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읍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고요. 변경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두 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인데 지금 설명 좀 하고 문제 풀면은 시간 가니까 지금부터 좀 쉬었다가, 아시겠죠?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내용 정리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가지고 오늘 수용 방식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